제가 단단히 물려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얼마에 사셨죠? 제가 7,200원, 아니 7,200원. 7,200원 샀으면은 제가 한 걱정이 없지. 50년 전에 7,200원에 살 뻔했는데요. 72,000원에 샀습니다. 아, 72,000원. 아, 네. 그래도 뭐 그때 저는 바닥일 줄 알고 샀어요. 그때 지하실로 그냥 이제 얼마 전에 와이프가 알긴 했는데 네. 제 모든 비상금이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 진짜? 72,000원이면 개꿀이다 하고 아, 삼성과 운명을 같이 하시네요, 지금. 딱 했는데 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아, 그렇죠. 그래도 오늘 많이 반등했어요. 4% 넘게 뛰면서 종가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뭐 되게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반등하기를. 네. 사실 7만 전자가 깨지고 나서 계속 빠져가지고 뭐 계속 바닥이 어디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실적이 원래 4월 초에 발표가 됐었죠. 그때는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었고 어제 바로 이제 그 확정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부문별 실적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요. 어제 나오고 나서도 또 주가가 좀 빠졌어요. 아, 어제 충격적이었던 게 거의 뭐 역대 최고 실적이었다면서요. 역대 최고 실적인데 주가는 또 신저가를 기록했죠. 아니, 이게 아무리 이게 뭐 전망이 안 좋다고 해도 네네네. 실적이 좋으면 뭐 사전에 이걸 좀 흡수를 한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발표했을 때 어느 정도 반등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쭉 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닝 효과랑 전혀 상관없이 주가가 이렇게 디커플링 돼가지고 저도 좀 놀랐는데 일단 뭐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말씀드리면 매출이 77조 원으로 나왔어요. 이게 3분기 연속 매출이 최대치였습니다. 뭐 최대치고 영업이익은 14조 원 수준으로 나왔고요. 뭐 높은 수준이죠. 일단 스마트폰 부분이 우리 그 GOS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잡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잘해서 좀 좋았던 걸로 보이고요. 뭐 아까 채팅창에도 말씀 주셨는데 1분기로 따지면 애플보다는 좀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뭐 물론 지금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이 좀 침체기라 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초프리미엄 뭐 S22 울트라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어떤 프리미엄 효과를 좀 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에서는 메모리 가격이 좀 빠지는 것 때문에 우려가 좀 컸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고 일단 뭐 보니까 매출 자체는 이게 그러니까 물량 자체는 좀 늘었는데 가격 자체는 조금 빠진 이런 그림이 보이면서 선방했다 이 정도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실적은 사실 숫자가 이미 그 월 초에 나왔던 만큼 크게 뭐 반도체에서 많이 빠졌다, 뭐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에서 많이 빠졌다 이런 게 아니고는 사실 시장에서 새로운 이슈는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제일 좀 중요한 것들이 삼성은 역시나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업의 실적이라고 하면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주식은 뭐 6개월을 선행으로 반영을 한다. 네네. 요즘 같은 경우 뭐 3개월까지 좀 늦춰졌는데 어찌됐건 반영을 한다. 네. 그랬으면 이제 나머지 지금 빠진 실적은 2분기가 그렇게 막 좀 암울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황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안 좋았고요. 근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건 삼성전자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워낙 이제 뭐 연준에서 빅스텝으로 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가 조금 힘든 거죠. 아무리 좀 좋은 주식도 시장을 이기기는 힘든데 특히나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제 반도체 뭐 스마트폰 가전에서 다 잘 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해서 더 잘할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못 보여줬던 게 좀 주가를 눌러왔던 거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뭐 스마트폰, 뭐 PC 이런 데 다 들어가는데 전방에 이게 좀 수요 약해진 상태고 공급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이 줄어들면서 뭐 반도체 사이클이 좀 다운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컸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뭐 이 정도의 실적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뭐 제가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딱 주가를 맞추는 또 그 제가 증권은 아니다 보니까 좀 전반적인 삼성의 내부 분위기 그리고 어떻게 좀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말씀드린 대로 초격차를 지금 유지하면서 삼성이
뭐 압도를 하고 있죠. 물론 추격 업체들의 공세도 만만치는 않는데 뭐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이게 사이클이 완전 다운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삼성전자 자체에서도 그렇게 크게 뭐 사이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뭐 PC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이런 쪽에서 좀 안 좋지만 데이터향 이제 그렇죠. 수요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들은 또 하이 레벨의 수준을 원하고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삼성이 조금 더 접근하기 좋은 그런 시장이겠죠.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아무래도 뭐, 네. 뭐 클라우드 시장이라든지 네, 여러 네, 가지 네. 데이터 기반 베이스인 전자 시장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경제 네, 이제 네, 정부 여러 정부들이 지원하려고 했던 게 네. 우리나라랑 다 비슷합니다. 디지털 아니면 그린. 그리고 그렇죠. 그 두 개를 축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예전부터 나왔던 이런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실제로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뭐 꾸준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 삼성전자에서 설명하기로는 이제 데이터 센터향 이 수요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초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이잖아요. 워낙 뭐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큰 시장이기도 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도 잘하고 메모리도 잘하고 가전도 잘하고 있지만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제시했던 게 파운드리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올해 1분기에는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이슈들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뭐 빅테크 업체들이 얼마나 이 수주를 많이 주냐의 이제 문제인데 고객사가 이탈이 생긴 것 같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었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가 엔비디아 그 GPU를 원래 삼성이 해왔었는데 네네. 그거를 TSMC에게 줬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준 게 아니라 이게 수율 문제랑도 엮여가지고 뭐 분량이 많다 보니까 고객사 이탈이 일어난 게 아니냐 어떤 삼성이 가져가려고 했던 파운드리 로드맵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일단 삼성은 되게 보수적인 회사라 가지고 콩콜에서도 그렇게 좀 세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조금 전면적으로 좀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정면으로 반박을 한 건가요? 네, 그래서 일단 파운드리 사업의 고객사 이탈에 대해서는 현재 수요가 생산하는 가능한 그 물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고객사 이탈의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좀 애매하기도 하죠. 고객사 이탈이라고는 뭐 이렇게 단정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 생산 물량에 의해서 물량이 있는데 거기서 그 빠지는 정도는 아니다. 빠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뭐 사실 그 뒤에 더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게 지금까지 수주를 받은 게 이제 장기 계약을 하니까 장기 계약을 통해서 작년에 파운드리 그 부문에서 매출이 한 25조 원 정도 수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금액은 얘기를 안 했고요. 작년 매출에 향 5년 동안 가지고 있는 어떤 수주 잔액이 작년 매출의 8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추정을 해보면 한 220조의 수주 잔고가 남아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뭐 고객사 이탈이라든지 이런 뭐 수요 감소에 대한 걱정은 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율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은 28나노, 14나노, 10나노, 7나노, 5나노, 4나노까지 지금 제품화를 한 상태인데 이제 4나노의 수율이 잘 나오지 않아서 네.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들이 뭐 의문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첨단 제품이라고 약 이렇게 내세웠던 것들이 성능이 네. 잘 안 나온다. 성능이라보다는 그러니까 분량이 그렇죠. 많다는 분량이라고 거죠. 해야죠. 분량이 네.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일단 삼성 측에서 목표로 하고 있던 어떤 궤도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 수율 단계로 올라와 있어서 그런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TSMC랑 삼성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분야가 10나노 이하가 좀 더 경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18% 되는데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TSMC 완전 압도적인 1등이긴 한데 이거를 높은 기술을 좀 요구하는 10나노 이하를
보면 그 비중이 6대 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SMC가 한 60%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한 40%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4나노 밑에 이제 3나노 이런 공정들을 하면서 좀 더 빨리 추격을 해서 TSMC를 따라잡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얘기들을 정면으로 이렇게 삼성전자 측에서 반박을 한 상태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또 시장에서 또 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궁금한 게 네네네. 이게 수주 잔고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간 좀 발표를 할 때 헛수들이 많아요. 이게 네네네. 보통 조선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데도 우리 몇 년치 일거리가 있다라고 항상 발표를 하잖아요. 네네네. 발표를 할 때는 우리 잔고 수주량이 꽤 된다. 근데 그거를 베이스로 더 이상 수주를 하지 못하면 그쵸. 되게 이제 한꺼번에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제 생각에는 네네네.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주주의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파운드리 분야 사업 분야는 수주 잔고량도 넉넉하고 앞으로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그 몇 년만 먹고 살면 어떡할 거냐. 그 이후의 가능성을 조금 못 보여줘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네네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그쵸. 메모리 반도체 팍팍 늘려 나갔을 때 뭐 황해 법칙에서 6개월에 2배씩 늘리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이 파운드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2015년, 16년 이렇게 평택에 파운드리 공장 네. 딱 준공했었을 때 네네네. 이재용 부회장도 있었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그래 박근혜 씨 아무튼 뭐 와가지고 막 준공식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보면 그때 당시의 느낌, 이제 삼성이 제대로 하면 분기마다 2배씩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기대감을 많이 채워주지 못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이 파운드리를 본격적으로 베팅하기 시작한 게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분사를 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화성이 6조 원을 들여가지고 신 공장을 이제 착공했죠. 착공하면서 그 당시에 내놨던 이제 청사진이 4나노 공정을 2020년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하겠다는데 뭐 착착착 돼서 지금 아까 말씀 수율 문제 나왔던 게 4나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년 전에 계획들이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3단 공정은 사실 나노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실 되게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뭐 머리카락이 뭐 몇만 분의 1 되는 뭐 되게 초미세 공정이잖아요. 제가 뭐 봐도 이게 무슨 외계인 기술인가 할 정도로 진짜 엄청난 기술인데 그게 개발만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실제 양산이 되고 또 양산이 될 때 아까 말씀드린 수율을 높이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걸 다 해결하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사실 엄청난 기간도 필요하고 사실 엄청난 투자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컨퍼런스 콜이 끝나고 나서 이제 투자 얘기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액이 연간 한 2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TSMC는 올해만 55조 원을 최대로 투자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위사가 52배를 넘게 투자를 하는데 사실 따라가고 있는 이 삼성에는 총알이 더 부족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두고 사실 이게 좀 정치적인 이슈 혹은 뭐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서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일각에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하고도 좀 엮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면해주면 좀 더 쓸게 이건가요? 그러니까 뭐 일단 가석방 상태다 보니까 뭐 해외 출장이라든지 이런데 조금 뭐 좀 폭이 좁다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좀 자유로워지면 M&A라든지 투자를 조금 더 크게 하든지 이렇게 오너의 강력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 때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좀 카드로 쓰는 게 아니냐라는 뭐 측면의 얘기도 있죠. 뭐 약간 볼모로 잡고 나 풀어주면 투자할게. 근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지금 어찌 됐건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를 그러니까 파운드리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했던 게 2017년도인데 2018년 뭐 2017년 말부터 이렇게
거의 그 국정농단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재용 회장이 뭘 해보기 힘든 상태가 된 거죠,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저는 우리나라 기업 분석할 때 네네. 그게 제일 조금 안 좋아요. 자꾸 오너 위주로 좀 분석을 많이 하려고 해요. 사실 보면 그 이재용 부회장이 없었어도 파운드리 공장이 제대로 들어가고 어찌됐건 그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착착착 돼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물론 거기에서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죠. 위치에 있는데 오너는 책임은 안 져요. 책임지는 오너 봤습니까? 회장님 잘못되었는데 그래? 미안. 끝이에요. 끝.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말씀하신 언어 위주의 문화가 다른 글로벌 어떤 뭐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재벌 중심의 이런 그렇죠. 선택 그리고 재벌 중심의 투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이렇게 우르르가 사고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조이긴 한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얻어낸 결과들이 사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건희 전 회장 전 회장이 이 메모리 반도체 투자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그 경영진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걸 불구하고 사실 오너의 힘으로 좀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전문 경영진들은 그 기간이 짧잖아요, 사실. 이렇게 임기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장기적으로 그리고 많은 투자가 필요한 거에서는 좀 오너의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 뭐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거 봐도 많이 빠지고 있고 뭐 아무리 잘해도 장은 이기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도 같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가 삼성에 대한 좀 눈높이는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늘 보니까 저 리포트들도 좀 목표가를 하향한 데도 많더라고요. 하향이 더 하향이 되는군요. 이게. 하향하시고 또 어디서는 반도체를 업황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괜찮을 것 같으면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데를 사지 왜 종합 반도체를 사냐 뭐 이렇게 의견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뭐 당장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게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가서 뭐 사면이 돼가지고 뭐 M&A를 추진한다거나 그러면 뭐 또 어떤 흐름이 달라질지 그건 뭐 그때 가서 또 평가를 해봐야 되는 문제겠죠. 얼마 전에 경제 5단체에서 청와대에 사면 건의를 했어요. 이거 이재용 회장이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랑 예. 그 신동민 회장 사면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지금 부진한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사면을 했는데 뭐 사면 문제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주가 뭐 어떻게 보면 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관건은 언제 그냥 업황이 살아나느냐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려면 종합적으로 경기가 호황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모든 물건에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려면 당연히 물건들이 많이 팔려야 되고 그렇다면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무역량도 늘어나야 되고 그쵸.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은가요? 혹시 뭐 전문가들 뭐 있나요? 그런 게?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하반기가 되면서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급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또 시장의 주가 문제는 또 다른 거니까 뭐 그게 괜찮아진다고 해도 뭐 모르겠습니다. 뭐 연준의 이런 태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없던 성과 단기적인 어떤 이렇게 딱 어떤 성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뭐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삼성전자가 M&A 전문가를 영입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점으로 해서 M&A 좀 나서면 그걸 통해서 좀 다시 평가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조금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기에는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조금 막힌 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네. 여러 가지 정세를 보면
일단 중국이 저렇게 다 봉쇄해서 안 되고 있고 네네. 전쟁 여파로 어수선하고 네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자꾸 이렇게 금리 올린다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만 있는데요. 네네. 항상 경제라는 거는 저의 생각은 그래요. 악재가 계속 쌓이잖아요. 악재에 둔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리먼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주가가 보면 한 3년 동안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리고 한 1년에 걸쳐 굉장히 급속도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횡보세를 걷다가 이번에 코로나 이슈 터지면서 단기간에 1, 2년 사이에 그때 3년에 올렸었던 것보다 더 많이 급격하게 상승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다시 관성을 가져서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뭐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러면 어찌됐건 하락 시기는 좀 더 짧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6개월 떨어졌으니까 하반기 정도 되면 괜찮지 않을까. 네, 삼성전자 주주의 바람. 그렇죠. 많이 이건 잘 한 들었고, 개인적인 주주에 대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냥. 네. 뭐 아무튼 좀 아니 워낙 삼성전자 주주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다들 그래서 삼성전자 막 오를 때 되게 다 분위기 좋았는데. 어우, 기분 너무 좋았어요. 막 술도 좀 얻어먹고 그랬었는데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좀 어쨌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좋은 결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고 선단 공정을 많이 한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뭐 지금 기술적으로 제가 좀 모자라가지고 설명 잘 못 드리지만 그 트랜지션을 바꿔가지고 그 핀펫에서 이제 GA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발이 좀 잘 돼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5년 됐으니까 좀 갈목할 수 있는 어떤 성과가 좀 나오기를 좀 기원해 봅니다. 앞으로도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그때그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콩콜에서 나왔던 얘기를 통해서 보는 삼성 파운드리의 현재 모습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